최전선에서 바다를 지키는 지킴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참수리 고속정은 악명이 자자한 전함인데요. 해군의 3대 지옥 근무지로 불립니다. 내부의 승조원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파도가 세게 치면 물이 샌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잔무로 인해 승조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해에 배치된 이 함대 소속의 참수리정은 중국어선, 한국어선, 북한어선, 북한 경비정, 심지어 북한 잠수함까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참수리 고속정에 20에서 30명이 근무하는데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20명이 근무합니다. 아무리 첨단화되었다지만 일이라는 게 잘 줄지 않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합니다. 바다의 지킴이 차기 고속정 사업이 마무리됐는데요. 바로 신형 참수리 배치원 16척의 마지막 배가 지난 5월 진수되었습니다. 500톤 이하의 전함을 그 이상을 함이라 부르는 거 아시죠? 신형 참수리는 만재 250톤으로 정이라 부릅니다. 참수리정이 만재 170톤이었으니 거의 50%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승조 인원은 반으로 줄어 20명이고 수병 없이 모두 간부로 운영되는데요. 진급을 위한 필수 보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 105척을 대체하는 사업이 PKX 사업입니다. 처음 경하 300톤급으로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연평해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만재 570톤 PKX A 사업과 만재 250톤 PKX B 사업으로 분리 추진했습니다. PKX A 사업으로 570톤급 18척을 모두 건조했고요. PKX B 사업 배치 1으로 250톤급 16척 모두 진수했습니다. PKX B 사업 배치 2 18척은 올해 말 계약합니다. 따라서 PKX 사업은 570톤 18척, 250톤 34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PKX B 사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일단 싸야 합니다. 많이 찍어낼 거니까요. 빨라야 합니다. 분쟁 혹은 문제 발생 시 가장 빨리 현장에 가야 하니까요. 북한 고속정보다 화력이 높아야 합니다. 연평해전에서 얻은 교훈이죠. 다양한 작물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다의 지킴이니까요. 이름이 많아서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은 검독수리 B 혹은 PKXB였고 언론에서는 검독수리급이라 언급했습니다. 해군은 신형 참수리 혹은 PKMR이라고 합니다. 500톤 이하인 정급은 따로 함명을 붙이지 않고 참수리 221 이렇게 함정 뒤에 번호를 붙입니다. 따라서 570톤인 검독수리 A의 초도함은 윤영아 함이라는 함명을 받고 윤영아급이라고 합니다. 배치2는 배치1에서 무장에 관해 많은 말이 있었던 만큼 무장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형상은 배치1과 동일합니다. 신형 참수리정은 엔진 문제로 방산비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4척의 실린더 헤드에 금이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조사인 한진중공업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보수의 실전에 다시 투입했지만 다시 금이 갔는데요. 한진중공업은 엔진의 원제 작자인 캐터필러에 8시간 최대 연속 출력 시험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방사청이 기존 운용 실적이 있으니 내구도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졌습니다. 내구도 시험 없이 엔진이 탑재되는 바람에 엔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방사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캐터필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엔진을 모두 무상 교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담당 팀장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내사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형 참수리정에는 디젤 가스 혼합 터빈 방식 추진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CODAG는 평상시 디젤 엔진으로 경제적인 주행을 하다 급가속 시나 고속 주행 시 디젤과 가스터빈을 같이 사용합니다. 저속 회전에 효율 좋은 디젤과 고속 회전에 효율 좋은 가스터빈은 회전 특성이 달라 두 엔진을 스크류에 접속하는 기어박스의 설계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CODAG는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두 엔진 중 실린더에 금이 간 엔진은 디젤 엔진인데요. 캐터필러에서 가장 출력 밀도가 높은 2000마력 엔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스터빈 엔진은
4.6메가와트 출력인데요. 이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6170마력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마린 대표는 한국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소형 해상용 가스터빈을 탑재한 신형 참수리정 선체 통합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가스터빈 흡기 시스템부터 워터제트에 이르는 모든 부품과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신형 참수리정의 전체 시스템 설계 분석에서 한국의 주요 부품 제조업체와 직접 협업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부분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형 참수리정은 윤영하급 추진 시스템보다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연평해전 당시 그물, 부표, 폐그물 등의 부유물을 피하다가 해군의 전장 접근이 늦어졌습니다. 부유물들이 프로펠러에 유입되면 기동이 중단되니 조심한 거죠. 따라서 신형 참수리정은 수상의 이물질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얕은 수심에서 운항이 가능하며 선회 능력이 우수한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배 밑바닥 흡입구에서 빨아들인 물을 유도관을 거쳐 배 뒤쪽으로 분사하면서 추력을 얻습니다. 워터제트는 프로펠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데요. 프로펠러의 형상도 일반적인 프로펠러와 달리 회오리 모양의 워터제트 임펠러를 사용합니다. 신형 참수리정은 3개의 노즐로 강력한 물을 분사해 최대 속도 40노트, 74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PKMR에서 R은 로켓을 의미하는데요. 신형 참수리에 130mm 유도 로켓 비룡이 탑재됩니다. 천무의 130mm 무유도 로켓의 탄두 중량을 20kg에서 8kg으로 줄이면서 레이더를 장착했는데요. 해상 목표물은 지상과 달리 온도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단순화한 적외선 시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커는 저가형 유도무기인 70mm 비궁의 시커인데요. 비궁은 8km 거리에서 고속 기동하는 목표물들을 정확히 타격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관성항법, 지령유도까지 탑재된 비룡이 더 정확하겠죠. 비룡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3개 표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비룡의 탄두 중량은 8kg에 불과하지만 200톤 이하 목표물은 단 한 발로 전투 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히는데요. 목표가 북한 경비정과 공기부양정인 만큼 화력은 충분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이이고 사거리는 최대 2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포는 현대위어에서 생산한 76mm 함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국산 하율이 92%에 이르고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당시 오토멜라라사에서 현대가 역설계를 통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을 정도로 오토멜라라사의 함포와 유사한데요. 오토멜라라사의 함포는 60여 개국에 수출된 명품입니다. 현대위어에서 생산하는 76mm 함포도 명품이겠죠. 한국산 76mm 함포는 스텔스형입니다. 최대 사거리 16km, 대공 유효 사거리 4km, 대수상 유효 사거리 8km, 분당 1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2.7mm 원격 사격 통제책에 이문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수가 밖으로 나가 사격을 해야 했는데 원격 사격 통제체계가 장착돼 사수가 함내 방공지역에서 실시간 영상 자료를 보면서 사격을 할 수 있게 돼 사수가 안전해졌습니다. 주간 2.5km, 야간 1.8km까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 보다 멀리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50개의 이동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흔들림, 안개, 역광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12.7mm로는 위협 사격밖에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적함을 적당히 제압하려면 20에서 40mm 부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기에 부포는 대구경 주포의 약한 연사 속도를 보조하기 위해 탑재되었는데요. 현대에서 주포의 연사 속도는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부포의 역할이 대공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치2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신형 참수리정은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스텔스 형상을 포기했는데요. 소형선이라 어선 스텔스 형상의 윤영하급과 같은 크기로 탐지된다고 하니
적에게 혼돈을 주기 좋아 보입니다. 대수상 레이더는 2km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요. 대공 레이더는 이순신급 NW8 레이더 탐지거리의 2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급 레이더는 27km에서 1m 물체를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형 참수리정은 윤영하함과 같은 대공 레이더를 장착했는데요. 소형함이라 악천후나 파도에 많이 흔들려 추적 물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진동에도 추적 물체를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과 윤영하함을 운용하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한 대공 레이더를 KDX3 배치2와 신형 참수리정에 탑재했습니다. 따라서 참수리정 대공 레이더는 이지스함과 같은 레이더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요. 폐사 방식의 대공 레이더만 봤을 때 KDX3 배치2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KDX3 배치2에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어 탐색 추적 거리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말이죠. KDX3 배치2에서는 대수상 레이더로 사용합니다. 사격 통제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로 하는데요. 20km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위즈2에도 같은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작전 위성 통신 체계가 장착돼 있는데요. 위성으로 음성, 데이터, 그룹 통화 등의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부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고작 250톤급 고속정이라 하기에는 탑재된 장비들이 최신형인데요. 원래 참수리정에 타면 힘들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군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근무한다고 말이죠. 근데 신형 참수리정은 시설이 잘 돼 있어 좀 힘이 빠진다고 하네요.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생한다니 다행입니다. 불이 다시는 연평해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